눈의 고장 나가노에서 일본의 겨울을 흠뻑 느끼고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있다는 온천욕을 하는 원숭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겨울을 뜨겁게 달군 도소진 부축제에 참가해 저도 함께 한 해의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오늘은 곳곳이 세계유산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와카야마현으로 갑니다.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열도의 나라 일본. 오늘은 그중 가장 큰 섬인 혼슈섬 남서부 와카야마현의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먼저 시라하마로 갑니다. 저 같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일본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특히 바닷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뚫린 해안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란 후후!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기자기한 마을 골목으로 접어드니 잠시 발길을 붙드는 풍경이 있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오, 이런 게 다 있네? 아시우라는 노천 족탕입니다. 온천의 나라답게 일본에서는 온천을 즐기는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스미마셍. 아, ここに時々来ますか？初めてですか？ああ、どうですか？気持ちいい。気持ちいい。늘 페달을 밟느라 가장 혹사당하는 제 발이 일본에선 이렇게 뜻밖의 호사를 누립니다. 도로변에 맞닿아 있는 이 족탕은 놀랍게도 무료입니다. 이 길을 지나는 누구나 산책길에 가볍게 들러 쉬어갈 수 있도록 마을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라는데요. 특히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일상의 휴식처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걸 발견을 한 게 여기 이 족탕 아시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도중에 피로가 쌓이면은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렇게 피로 풀고 또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아주 좋은 시설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짜래요. 아주 좋아요. 뜨끈한 온천물에 잠시 개운하게 피로를 풀고 해안을 따라 와카야마현의 절경을 찾아 나섭니다. 푸른 바다를 시원스럽게 끼고 있는 시라하마. 바다가 선사한 절경 중 으뜸은 2km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단해키, 즉 3단 절벽이라 불리는 이 절벽입니다. 50m 높이의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올라서면 또 다른 비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가 바로 태평양입니다. 산단해키는 먼 옛날 어부들이 지나가는 배나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살펴보던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절벽 한쪽엔 제법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을 긴 세월을 바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파도로 제 몸을 밀며 이 동굴을 드나들었겠죠?
그런데 파도 말고도 이 동굴을 드나든 게 또 있었다는데요. 수백 년 전 일본 수군이 배를 숨긴 은신처가 바로 이 동굴이라고 합니다. 절벽 끝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 안엔 이 바다에 기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벽엔 그와는 정반대의 사연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깎아지른 이 절벽 끝에서 누군가는 삶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자살 바위래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다는데 와보니까 왜 이런 데서 자살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인생을 끝마치는 곳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곳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죽으면 안 되죠. 아직 세상에서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시라하마에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달려서 저는 이제 나치카츠 우라로 갑니다. 동이 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이렇게 일찌감치 길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곳에 가기 위해서죠. 여기는 이른 새벽에만 열리는 카츠우라 어시장입니다. 바닥에 나란히 줄을 맞춰 드러누워 있는 이 녀석들은 참치입니다. 나츠카츠우라는 일본 제1의 참치 어항으로 알려져 있죠. 조그만 통조림 속에서 보던 참치를 직접 눈으로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열리는 참치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아이 21.2 아이 238 아이 21.2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저울에 달아 참치의 각각 무게를 표시합니다. 아이 15.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톱을 들고 등장한 아저씨들. 톱으로 꼬리 부분을 모두 잘라내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すみません。どうしてそれ知ってますか？どうしてこれ知ってますか？魚買うのにね、はい。金額決めるお金いくらいのこんなん見て、これ見るために。何万円って何十万円で決まるやろ。 이렇게 잘려진 꼬리 부분의 단면을 보고 참치의 등급을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 딱 보시면은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色はどうですか? 上のまあまあの中ぐらいか中ぐらい 中ぐらい? A, B, C, Bランク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꼬리가 대체 어떤 녀석의 꼬리인지 다 똑같아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저씨들에게 이 사실을 실토하고 SOS를 청했습니다. 역시나 노련한 참치 전문가에겐 너무도 간단한 일이더군요. 아신 놈이었어요.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려다 봅니다.
그런데 암호 같은 수신호가 정신없이 오가는 우리나라의 경매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 정확하고 빈틈없는 일본인답게 각자 원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중 최고가를 현장에서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루 3,000마리 정도가 거래되는데 그중 이 3마리가 이날 최고의 품질로 꼽힌 참치들입니다. 다시 불빛까지 비춰가며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1위로 낙찰된 건 55.6kg의 참치. 과연 이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317円だったか何人が食べますか？何人で100人で食べても食べれるな。1人前刺身にこうやって 아, 100인 또. 오, 저거 100명이 먹는다고? 100人ぐらい 이 참치들은 도쿄로 가면 가격이 10배까지 오른다니 일본에선 참치가 금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이 채 깨어나지 않은 이른 시각. 이 어시장에선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덕분에 하루를 일찍 시작한 오늘, 온천으로 유명한 홍구 유노민의 마을에 왔습니다. 온천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새벽거리를 온통 하얗게 휘감고 있는 곳. 마을의 첫인상은 아름답고 몽환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을 길게 가로질러 흐르는 이 물이 모두 뜨거운 김을 내뿜는 온천수입니다. 제가 이곳 혼구에 온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와카야마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3개의 순례길이 있는데요. 와카야마현, 나라현, 미에현에서 이어지는 이 길들이 만나는 중심지가 바로 홍구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길도 옛날부터 순례객들이 지나던 길입니다. 그 순례길의 여정엔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나츠 폭포라는 이 폭포도 그중 하나입니다. 높이가 무려 133m. 일본에서 가장 길다는 폭포입니다. 폭포를 비롯한 자연경관은 2004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오랜 세월 사람들이 수행을 하러 가던 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홍구로 향하는 여정의 순례길과 경관은 세계문화유산이자 동시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세계유산은 해외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바로 홍구라는 지역이 그 모든 세계유산의 중심지인 거죠. 마을 전체가 온통 온천인 홍구 유노민의 마을엔 이 마을만의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온천이 시작되는 지점인 원천지를 따로 보존해놓고 거기에 감자나 계란을 익혀 먹는 겁니다.関西ではね、もう一二を争うようないい温泉だそうですよ。ちょっと温泉の味がするかね。온천수의 온도는 섭씨 90도에서 95도 사이.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 물에 채소를 데쳐 먹었다고 합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는 준비 없이 방문한 관광객도 체험할 수 있도록 계란과 고구마를 작은 망에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골랐습니다. 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시 돌아와 보니 그새 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자기 몫에 먹을 것들을 넣어놓고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すみません。どうしますか？ここに？아, 1시간かかりますか? 지금 1시간 걸린다는데요? 아주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 꼼짝없이 1시간 후에나 요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고맙게도 삶은 계란 하나를 기꺼이 나눠주십니다. 아, 혹시 소금까지 병째 준비해온 걸 보니 여기 처음 와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時間はどのくらい作りましたか? 10분ぐらい. 아, 10분이면은 반숙일 텐데. 맛있겠다. 오이시소ですね. 오. 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うまい。맛있다. 오이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こから来ますか？ 和歌山市内です。和歌山市内。時々来ますか？1年に1回。 1年2回. 한국 촬영팀이 촬영하고 있었는지 저를 한류 스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私は韓国の旅行者です。旅行の本を書きます。はい、大阪から東京まで自転車で旅行したことがあります。3年前。はい、大変でした。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何ヶ月か。1000キロ。1000キロ？はい。何日？1ヶ月。これどうぞ。 일본 여행 경험을 늘어놓는 사이 이번에는 이 가짜 한류 스타에게 고구마를 건네시는데요. 오이시. 아마이. 하이. 맛있어요. 맛있을까? 맛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여행길에 만나는 일본 사람들과는 한일 간의 그 어떤 불편한 감정도 끼어들 새가 없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バイ。大変やろうけど。今は好きなまま？はい。ま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마을을 가로지르는 온천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작은 암석으로 둘러싸인 온천탕 치보유가 있습니다. 약 1800년 전에 발견되었다는 홍구 유노민의 마을의 온천은 일본 최초의 온천이라고 전해져 오는데요. 유서 깊은 이 온천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치보유는 하루에 7번 온천수의 색이 바뀌고 온천의 효능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인기가 높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은데 그래서일까요? 부부가 함께 목욕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홍구에 도착한 순례객들은 유노민의 온천에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한 후 홍구 타이샤에 모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겐 신성하게 여겨지는 곳인데 마침 본당 안에서 무슨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전통 결혼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도 이런 전통 결혼식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라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마친 후 홍구 타이샤를 배경으로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합니다. 이들은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ここは神聖な場所でもあり、そして熊野というところは世界遺産になりました。 꼭 순례객이 아니더라도 홍구에 오면 누구나 이곳에 들렀다 가는 것을 빼놓지 않을 정도로 홍구 타이샤는 일본인들에겐 중요한 성지입니다. 세 갈래의 순례길 중 저는 일본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라는 고야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해발 1000m의 산들이 모여 이루어진 분지, 고야산은 일본 최대의 불교 성지입니다. 고야산으로 가는 길은 와카야마 현에서는 드물게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이 길을 한 발 한 발 걸었을 수많은 순례자들의 지극한 마음들을 떠올려 봅니다. 진원 밀교의 성지 고야산에는 한때 무려 7,000여 개의 절이 밀집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중 117개 정도지만 고야산은 여전히 하나의 거대한 종교 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원 밀교란 불교와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를 합한 것으로 경전을 읽는 것보다는 몸소 수행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종파인데요. 1200여 년 전에 홍법 대사가 창시했습니다. 일본의 불교 건축물로는 드물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탑, 곰폰 다이토는 홍법 대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야산을 찾는 순례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오쿠노인 참배길입니다. 홍법 대사가 묻혀있는 사당까지 2km로 이어진 길이죠. 그 길목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석의 크기도 형태도 제각각이죠? 이 묘지들은 어떤 사연으로 생긴 것일까요? 그럼 왜 회사 이름이 써있지? 회사가 죽었나? 그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 죽으면. 아,
해삼이에요? 신기하다. 여기 김 과장님, 타카하시 과장님, 뭐 무라카나 뭐 부장님 뭐 이런 사람들 다 알고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도 막 부장님 뭐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거 혹시 저기 비서도 같이 묻혀 있으면은 죽어서도 표할 것 같은데. 이곳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묘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단적으로 새겨놓은 묘비도 있습니다. 살아서도 가고 싶고 죽어서도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일본인들에겐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고야산. 공동묘지 한 구석에 세워져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커다란 돌무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무덤은 순례 도중 길에서 죽은 무연고자들을 한데 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얹혀 있는 수많은 석상들엔 하나같이 작은 천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했는데 이 길을 지나는 많은 순례객들이 무연고 무덤의 영혼들이 더 이상 죽지 말라고 옷을 만들어 입혀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비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내세에는 흘러 연을 만나라는 의미로 물속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오크노인 참배길의 끝엔 다양한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길고 험한 순례를 마친 사람들이 사당으로 들어가기 전 이 불상 앞에 와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물을 끼얹으며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아니라 여행자인 저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빽빽하게 솟은 이 삼나무 길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크다. 뿌리 건널 수가 없어. 수령 수백 년은 거뜬히 넘겼을 이 커다란 삼나무는 긴 세월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순례길의 역사를 묵묵히 함께했겠죠. 고야산에는 수행자들을 위해 숙박을 제공하는 절이 52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단 가까운 절로 무작정 찾아가 보았습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가? 스미마생. 私は今一人に日本で旅行していますけど、ここに宿泊できますか？宿泊ですか？はい、一晩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わかりました。お受け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よろしければこちらの方にお靴を入れていただきまして。되네요. 다행이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에도 템플스테이가 있지만 고야산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절에서 숙박하면서 사찰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템플스테이와는 달리 일본 전통 여관과 절의 만남,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한 절 여관이라고나 할까요? 전통 여관과 다른 점은 손님이 묵을 방에 들어가 미리 청소를 하고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사소한 일들이 전부 스님들의 손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おばあちゃん、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足を温めるものです。はい、湯たんぽと言います。はい。失礼いたしました。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산사의 아침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모처럼 개운한 단잠을 자고 일찍 산사에서의 하루를 맞았습니다. 벌써 정갈하게 승복을 갖춰 입고 경건한 예불로 하루를 여는 스님들.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닦는 인간의 모습엔 종교를 초월해 쉽게 표현하지 못할 숭고함이 깃들어 보입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스님들은 그 경건한 마음 그대로 절에 묵은 손님들에게 아침상을 직접 올립니다. 제 아무리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일본이지만 스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もちろんお経をあげることですとか朝のお勤め等も大事な修行なんですけれども、掃除をするようなこと、こういった、信者さん、お客様に、お膳をお出ししたりお世話したりということも、大切な修行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の一環として、このように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どうも。 일본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침 식단으로 차려진 사찰 음식 하나하나에도 일본인들의 그런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갈함과 급진한 대접 때문인지 이곳을 찾는 서양인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これから先また自転車の旅行ですので道に、お気をつけてまだ雪も残っておりますので、寒さにもお気をつけて、このまま、良い旅行を続けてください。どう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大さんも気をつけ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겨우 하룻밤 묵고 가는 인연인데 낯선 이의 가는 길 안전까지도 이리도 세심하게 당부하십니다. 세계 유산의 고장 와카야마. 그곳에서 유산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마음에 담고서 일본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저는 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